똑같은 대통령인데 똑같은 빌 클린턴이고 똑같은 트럼프인데 트럼프의 캐릭터만 알아가지고 우리가 정세를 분석하면 틀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인물은 그대로인데 네. 다른 인물에 의해서 국정 운영의 기조가 혹은 성취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예. 비서실장이 사실은 그 대통령의 성공과 실패를 규정한다, 정의한다 라고 하는 명제를 네.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훨씬 더 디테일한 정세 예측에 그리고 정세 분석에 성공할 수 있다. 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동경으로 보면 거의 우리의 반대쪽, 지구 반대쪽에 있는 나라입니다만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 것처럼 익숙하죠. 뉴스를 틀면 늘 나오는 나라가 미국이고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여서 항상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미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항상 피상적으로 깊지 않게 알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을 좀 제대로 알아보자는 취지로 경희대 미래문명원의 안병진 교수님과 함께 미국의 국내외 정치, 특히 미국의 핵심부의 정치판 돌아가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좀 들어보려고 안병진의 진짜 미국이라는 코너를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아주 재미있고 아주 유익할 것 같은데요. 안병진 교수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죠. 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바이든 방한 무렵에 안 교수님 오셔서 미국 이야기, 특히 미국 정치판 돌아가는 구조 이야기를 들었는데 생전 처음 듣는다는 반응들도 꽤 있었고요. 예. 저런 걸 내가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라는 반응도 있었고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유학 마치고 이제 한국에 귀국해서 느낀 게 이렇게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하거나 네. 이럴 때 특히 뭐 선거, 우리한테 네. 특히 선거가 중요하니까 예측할 때 보면 의외로 지나칠 정도로 경제 상황 혹은 구도 네. 이런 거에만 너무 집중하고 그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인물에 대해서는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미국 대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번엔 경제가 불황이니까 이건 뭐 누가 거의 이길 거야 라는 얘기를 심지어 어느 정도 연구하는 사람들조차도 뭐 그렇게 하거나 네. 혹은 이번에는 뭐 집권당에 대한 심판의 구도야. 따라서 선거 결과는 보나마나야.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선거도 대개는 그렇게 분석하죠. 우리도 많이 그런 편이에요. 예. 근데 특히 남의 나라, 남의 나라는 더욱 미국이란 그렇겠죠. 더욱 예. 더 더욱 피상적으로 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구체적인 행위자들이 어떻게 캠페인에서 서로 간에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국정 운영에서 어떤 행위자들이 이 실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움직여 나가는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비상적이다 보니까 미국이란 나라의 어떤 정세를 예측할 때 많이들 실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그냥 정당 구도만 볼 게 아니라 후보자들 캠프로 좀 더 들어가서 그 캠프에 참여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는 게 선거 결과를 예측하거나 혹은 향후 정치 구도를 전망하는 데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래도 예. 요즘에는 미국 내 학계의 분위기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는 조금 더 정교하게 예측하거나 하는 모델이나 관점이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보니까 네. 84년도서부터 지금까지 미국 대선을 뭐 잘 예측했던 그래서 한국에서도 쪽집게 도사 뭐 이런 별명이 있는 네. 아메리칸 대학의 이제 엘렌 리트만 교수 같은 경우를 사람들이 요즘에는 좀 참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유학 마치고 왔을 때보단 예. 많이 발전했는데 이제 리트만 교수 같은 분의 시각이 바로 제가 강조하는 시각입니다. 뭐냐면 네. 미국을 그러니까 대선만 놓고 봐도 한 13개 정도의 변수를 함께 그것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봐야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물론 경제가 들어가죠. 뭐 단기적인 경제 전망,
중장기적인 전망 분명히 그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뭐 예를 들어서 현직 프리미엄이 있느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재선에 나온 거냐, 예. 뭐 이런 어떤 현직의 프리미엄이라든가 그 사회가 얼마나 안정돼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든지 예. 혹은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어떤 사회적 안정의 부분. 그 다음에 뭐 정당 내의 어떤 내부적인 강한 권력 투쟁. 이제 그 권력 투쟁 끝에 후보가 되면 네. 이렇게 피를 흘리는 거 아니에요. 본선에 나오기도 전에. 본선에서도 캠페인의 추동력이 약하다는 뜻이겠죠. 그럼요. 예. 뭐 그런 요소.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인물의 카리스마. 그 중요하겠죠. 예. 예. 그래서 그 인물의 부분, 이 인물의 부분을 놓치면 사실은 본인이 예상했던 거와 실제 선거 혹은 실제 미국의 어떤 국정 운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방송을 보는 분들 같은 경우도 네. 경제 상황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뭐 경제 상황은 당연히 정치 상황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고 그 정치 상황은 단순한 구도가 아니라 네. 사람이 어. 사람을 알아야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가정입니다만 민주당 공화당 후보가 서로 바뀌면 사람이 바뀐 거니까 네. 예를 들면 뭐 참모들 몇 명 바꾸고 아예 그냥 바꿔보자 뭐 말도 안 되는 가정이긴 합니다만 네. 그러면 민주당이 이길 선거를 공화당이 이기기도 하고 네. 공화당이 이길 선거를 민주당이 이기기도 한다. 네. 네. 다른 구도는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네. 그 이프로님은 되게 상상력이 좋으신 게 그렇다는 뜻입니까? 그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예. 요즘에 제가 한국 정치를 보면서 좀 한 근 몇 년간 상상력들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감한 수. 네. 지금 이프로님 같은.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92년도에 92년도 선거에서 지금은 우리가 빌 클린턴이라는 예. 엄청난 카리스마 인물로 기억하지만 처음에 나왔을 때는 민주당 내 많은 전략가들이 이번 선거는 끝났네. 민주당이 지겠네. 네. 왜냐하면 워낙 외교적으로 어마어마한 걸프전이라든지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네. 시니어 부시가 있었고 네. 그리고 빌 클린턴은 아칸소라고 하는 작은 주의 주지사. 아주 작은 주에 뭐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리고 워낙 이미 스캔들로 네. 이미 많은 얼룩이 진 그래서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 그러지 말고 민주당에 콜린 파워를 영입하자. 전 합참 의장이자 미국의 품위 있는 보수 네. 그리고 때로는 초당적인 외교 안보의 상징 콜린 파워를 민주당의 대통령 안 되면 부통령 후보라도 그러니까 이프로님 같은 상상이 미국의 탁월한 전략가들은 가끔 합니다. 해요. 예. 제가 뭐 탁월한 것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뭐 정치 컨설팅 하셔도 성공하시는 인물이 중요하다 하시니 그런 정도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씀하신 대로 클린턴 대통령이 후보일 때는 정말 그런 생각 가졌겠구나 싶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후보의 카리스마 또 어떤 것에 의해서 그럼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돌이켜 생각하면 돌이켜 생각하면 92년 같은 경우는 네. 후보의 카리스마가 사실은 처음에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스캔들이니까. 네. 하지만 그 카리스마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비록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스캔들에 바람직하지 않은 남편이지만 도덕성을 가졌지만 네. 최소한 이 사람은 우리 보통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감 능력을 부각시키는 정치 캠페인을 당시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인 그 프로젝트의 결과로 이제 나중에 사람들의 개념이 바뀝니다. 미국에서는 퍼셉션이 바뀌는데 이 사람은 그래 문제가 있어. 하지만 최소한 당선되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보통 사람을 케어하고 우리를 위해서 싸울 거야. 네. 그러니까 라고 하는 이제 캠페인에 성공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캠페인 전략, 전술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그래도 요즘에는 한국에 좋은 책도 많이 번역되고 워낙 이제 우리 시청자들도 수많은 미디어를 접하니까 네. 미국 내의 인물, 특히 대통령이란 인물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이 옛날보다 아는 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에 대해서 한국에 나와 있는 책이 저 같은 학자도 다 못 읽을 정도로 많은 책이 번역돼 있거든요. 많이 나왔죠. 예. 예. 그런데 제가 오늘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똑같은 대통령인데 똑같은 빌 클린턴이고 똑같은 트럼프인데 트럼프의 캐릭터만 알아가지고 우리가 정세를 분석하면 틀린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물은 그대로인데 네. 다른 인물에 의해서 국정 운영의 기조가 혹은 성취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인물은 같은데 다른 인물에 의해서라면 핵심 참모?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예. 비서실장이 사실은 그 대통령의 성공과 실패를 규정한다, 정의한다 라고 하는 명제를 네.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아. 훨씬 더 디테일한 정세 예측에 그리고 정세 분석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나온 겁니다. 빌 클린턴 같은 경우에도 후보가 갖고 있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 단점을 어떻게 커버하고 어떤 식의 장점을 부각할지에 대한 캠페인의 중심을 네, 그럼 클린턴이 짠 게 아니라 예, 핵심 참모 누가 짰을 텐데 예, 그 캠페인의 방향이 대선의 결과를 바꿨듯이 그게 중요하다 점점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예. 그러니까 클린턴의 캠페인 전략의 핵심은 두 사람입니다.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Is economy stupid?"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네. 라는 말을 만들어낸 제임스 카빌, 그리고 폴 베갈라라고 하는, 한국에는 덜 알려져 있지만 저는 폴 베갈라를 훨씬 좋아합니다. 네. 훨씬 더 정교한 전략적 사고와 메시지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예. 이 두 탁월한, 지금은 세계적 스타죠. 이 두 사람 다. 이 두 스타가 처음에 빌 클린턴을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즉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을 한번 이제 속물적 표현으로 하면 간을 보기 위해서 간 거죠. 폴 베갈라가 끝나고 나오면서 얘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겠네. 아하. 그만큼 그랬어요? 이렇게 캐릭터에 문제가 있는데 그 캠페인에 성공한 거죠. 그리고 국정 운영에서도 그러니까 비서실장이라는 건 주로 국정 운영에서 예. 활동하니까 예. 국정 운영에서도 클린턴 초기는요. 사실은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 예. 정치 평론가들이 비유할 때 쟤는 무슨 대학원생 기숙사에서 이렇게 막 그 피자 시켜서 피자 배달받아서 피자 막 치즈 줄줄줄 떨어지는 거 먹으면서 야 이번엔 네가 얘기해봐. 야 너 넌 어떻게 생각해? 막 이런 어떤 전형적인 그 대학 시절의 어떤 그 이렇게 우리의 그 MT 갔을 때 분위기. 그러니까 국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리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바로잡은 게 리온 파네타라고 하는 예. 걸출한 비서실장이자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은 인사이더가 비서실장으로 들어가면서 실제 이 어떤 군기를 잡고 빌 클린턴의 아젠다를 효율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드리는 얘기가 네. 저의 뭐 오래된 리서치의 결과라기보다는 물론 제가 전공은 대통령제지만 최근에 나왔던 훌륭한 책이 거의 저는 그의 빚을 진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 책의 부제가 네. 바로 어떻게 비서실장이 대통령직을 규정하는가. 와우. 굉장한 그 비서실장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러네요. 거죠. 그리고 부제가 그렇고 주된 제목도 재밌습니다. 게이트키퍼, 문을 지키는 사람. 뭔가 통제하고 예. 컨트롤하고 예. 보낼 거 보내고 막을 거 막는. 예. 그러니까 백악관 비서실장의 역할을 저는 그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규정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이트키퍼라는 책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실무나 방향이나 이런 건 비서실장이 다 하는 거다. 예. 대통령은 사실상은 상징일 뿐이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구도를 이해하는데 편하다는 말씀인 어떤 거네요. 경우는 네. 어떤 경우는 이 프로님 말씀처럼 좀 상징적인 역할에 집중한 대통령이 있고 네. 또 어떤 대통령은,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징적인 배우로서의 퍼포먼스. 그걸 꼭 나쁜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이죠. 퍼포먼스가 예. 중요합니다. 그런 역할에 조금 집중하고 디테일한 건 관심이 없어 이분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대통령이 있었죠. 있었죠. 네. 그래서 기자분들이 네. 이렇게 질문할 때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그 질문한 기자분들이 많았거든요. 또 틀리실까봐.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디테일에 관심은 없지만 선이 굵은 대통령이에요. 레이건은 디테일에 관심이 없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혹은 아주 디테일에 강한 경우도, 지미 카터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비서실장은 한국과 굉장히 느낌이 다른 게요. 공동
대통령과 네. 코-프레지던시, 그러니까 공동 대통령의 정도의 어떤 그 규정을 해야 그래야 이해가 돼요. 그래야 아. 성공한 그 시대를 비서실장.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권한을 뛰어넘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도 흔히 이제 총리랑 대통령이 잘 조합이 되면 성공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총리 중에서 네. 상징적 총리도 많았지만 사실은 한국의 총리는 음. 사실은 의전적 총리인 경우가 많았죠. 음. 근데 보수 진보를 떠나서 흔히 학자들이 얘기하는 가장 실세 총리 네. 하면은 이해찬 전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굉장한 그 능력과 권한을 인정했으니까. 과거 DJ 앞에서도요. DJ 앞에서 그러니까 DJ와 이렇게 대등하게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됐습니다. 워낙 아우라가 네, 그 앞에서 무식한 얘기했다가는 그 DJ 할아버지한테 네. 엄청나게 야단 맞습니다. 근데 예. 이해찬은 그 당시에도 어. DJ가 인정했었거든요. 그런 정도, 그런 정도로 대통령과 동등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코-프레지던시가 한국에서는 실세 총리라면 미국은 순수한 대통령제잖아요. 비서실장입니다. 그래서 공동 대통령인 비서실장이 이 좋은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게 중요하다. 그거는 그 성패를 결정짓는 국정 운영의 어떤 전망을 하는데 결정적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라서 예. 그래서 오늘 제가 토픽을 비서실장이라는 토픽을 가져온 거죠. 비서실장이라는 토픽은 사실은 그 지역적인 네. 뭐 미국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나 알아야 될 아니라는 그건 아니다.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일단은 교수님이 판단하시기에 가장 훌륭했던 비서실장은 누구였나, 또 항상 최악의 비서실장은 누구였나, 그걸 알아야 그 분을 칭찬하거나 욕하려는 게 아니라 비서실장이라는 건 이런 역할을 이렇게 잘해야 되고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게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게 기록이 좀 남습니까?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무슨 일 했는지 어디 국가기록원 같은 데 찾아보지 않으면 저는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이제 한국의 대통령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래서 골치 아픕니다. 자료가 많지 않고 그리고 미국과 달리 그 한국은 비서실장만 알아가지고는 그 정확하게 그 시대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한국은 이 수석들이 또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미국은 이제 수석이라는 게 없습니다. 비서실장의 밑에 다 비서들이지 한국은 왕수석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때로는 어떤 대통령의 스타일에 따라서는 비서실장은 그저 의전적 혹은 상징적 존재이고 수석이 더 역할을 크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네. 제가 드리는 얘기를 한국에 그대로 대입하시면 안 되고요. 미국에서 비서실장은 거의 어떤 코어 프레지던시다. 그리고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미국의 장관과 한국의 장관은 레벨이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미국의 장관은 국무부 장관, 네. 세크리테리 오브 스테이트, 예. 세크리테리라고 하잖아요. 예. 세크리테리, 비서. 비서.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미국의 순수 대통령제는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이 네. 그러니까 백악관 정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왜 청와대 정부 이런 거 나쁜 의미로 쓰잖아요. 예, 예. 제왕적이라고. 미국은 철저히 백악관 정부입니다. 그리고 장관은 백악관에서 지휘하는 것을 비서로서 세크리테리로서 네. 집행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한국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장관들에게 훨씬 더 권한이 많죠. 알아서 하라는 쪽이 강하죠. 그게 강하고 실제 그리고 국무회의가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니까요. 미국에서 국무회의라는 건 미국에서 그 백악관 비서실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네. 가끔 중요한 장관들 불러다가 대통령이 소파에 앉아서 회의하지. 네. 그러니까 뭐 장관들 중에서 대통령을 이렇게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건 미국에서 그 일부 몇몇 장관들 말고는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네, 미국에서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성공적인 미국의 대통령제는 비서실장이 공동 대통령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그런 이유인데 그 점에서 저는 역대 최고 그리고 앞으로도 기록이 깨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제임스 베이커라고 하는 거의 걸출한 예. 이분은 보수입니다. 굳이 계열로 비유하면 합리적 보수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임스 베이커를 뭐 이념과 노선을 떠나서 저는 어떤 조직의 지혜로운 운영자로서는 저는 가장 존경합니다. 어떤 면이 있었어요? 뭐 이 사람에 대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자면 뭐 하루 종일 얘기를 해야 될 정도의 아주 온갖 그 탁월함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 발탁 자체가 대단한 예외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이건 대통령이 예. 이렇게 집권했을 때 80년대에 미국의 강경한 보수주의자들이 예. 정말 눈물을 흘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제 드디어 보수 원류, 진정한 보수, 한국에서 알려진 이 네오콘. 네. 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강경 보수죠. 근데 그러한 강경 보수들이 이제 우리 세상이 열렸구나. 드디어 하면서 굉장한 환호성을 질렀어요. 예. 그리고 예비 경선에서 합리적 보수,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좀 미온적인 보수인 네. 조지 시니어 부시를 누르고 드디어 자신들의 주군이 정권 교체를 한 거예요. 근데 환호성을 지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에 비서실장을 조지 시니어 부시의 절친이자 네. 부시를 위해서 일해왔던 제임스 베이커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거예요. 이런. 이거는 정말 이빨 뭐 임플란트 할 정도로 고생하면서 선거 캠페인을 했던. 네. 그래서 오매불망 자신들의 그 시대가 펼쳐질 것을 기대했던 사람은 이거는 이거보다 더한 충격이 없거든요. 실제로 흔히 왜 우리가 그 뭐 캘리포니아 사단, 네. 알칸소 사단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대통령과 함께 네. 동고동락하고 이제 한국에도 그런 용어들이 많죠. 그런 용어들처럼 캘리포니아 사단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대표는 대통령과 오랜 그 케미를 같이 했던 에드 미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드 미즈는 자기가 비서실장을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예. 나중에 레이건이 불러다가 얘야 내가 짐 베이커를 시켜야 된다는 그 실망은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정권 초기서부터 취임덕이 생깁니다. 권력 투쟁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이 그 비서실장을 용인할 수 있겠어요? 굴러온 돌, 박힌 돌 그 갈등이라는 거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력 투쟁이 벌어집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 투쟁을 완벽하게 제압합니다. 제임스 베이커가. 왜냐? 이분이 변호사 출신입니다. 처음에 본인이 이제 비서실장으로 내정됐을 때 미즈를 딱 앉혀놓고 온갖 예우를 다 하면서 자, 우리 역할 분담을, 이게 전설적인 에피소드입니다. 우리 둘이 앞으로 우리 레이건 대통령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서 성공으로 이끌려면 우리 둘 사이에 역할 분담을 잘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왜 그 미국의 변호사들 특유의 종이 딱 놔두고 자, 우리 한번 정확하게 적어보자. 한국은 항상 그런 걸 안 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예. 적으면서 이 사람이 참 탁월한 게 아무래도 장관 레벨은 네가 해야 되지 않니? 미즈 네가 예. 캐비넷, 그러니까 장관 레벨의 직위를 네가 가지고 나는 뭐 보잘것없는 뭐 보좌하는 비서실장인데 나는 그 캐비넷 레벨의 직위까지는 필요 없을 거야. 그럼 장관들은 당신이 지명해라?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통 예. 1급, 2급, 뭐 차관급, 예. 장관급 이런 거 있죠. 따지잖아요. 예. 그래서 비서실장을 얼마든지 그 당시 자기의 그 지위로 봐서는 장관급 비서실장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네. 스스로 그거를 거부한 거예요. 그럼 비서실장은 장관급 내지는 차관급, 총리급 이게 그때 정부마다 달라요? 주로 차관급이죠. 보통은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이게 비서실장의 묘미가 있는데 일을 본인이 다 하고 다 지휘하고 코프레지던시인데. 근데 어느 급이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실 권력에서 네.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프로님 뭔 거 같으세요? 권력 문고리야. 예. 김군 잠깐 들어와 보게 대통령 자주 보는 사람이 사실상 실세죠. 그 김군이 뭐 대리든 과장이든 관계없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국에선 대통령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이다. 부동산.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공간의 근접성, 로케이션. 그러니까 딱 그 백악관이나 이런 데 방문하실 때 네. 그러니까 어느 사무실 위치가 어디 있느냐, 혹은 백악관 자체에 안 있고 바깥에 아이젠하워 빌딩에 있느냐.
아 거기 가면 총리급이 가 있어도 별 의미 없고 그럼요. 백악관 안에 바로 옆방에 있으면 그거는 운전기사라도 베스트다. 아, 그럼요. 그래서 짐 베이커의 생각은 재밌네. 그래, 네가 장관급 하고 네. 그 다음에 레이건 대통령이 잠시 어디 뭐 그 여행을 가거나 캠프 데이비드에 휴가를 가거나 할 때 장관들 모아놓고 하는 거 회의하는 거 당신이 해라. 당신이 훨씬 뛰어나시니까 아 형식적으로는 예우를 굉장히 갖춰줬군요. 그래서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즈 그런데 이 사소한 거는 내가 할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 같은 거 짜는 거 그게 귀찮잖아. 사소한가요? 그래서 문서 네. 일정을 짜는 거랑 대통령에게 책상에 올라오는 문서 통제. 그거는 같이 해야 또 일정이랑 맞물리기도 할 테니 예. 그런 명분도 있었겠네요. 그 변호사 그 굉장히 논리를 잘 세우시네요. 그런 논리로 사실상 완벽하게 백악관을 장악합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합니다. 변호사들 왜 문서 보면은 네. 이 작은 글씨로 쓴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 문서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그리고 누구든 그 레이건 대통령을 독대하지 못하고 거기에는 본인이 배석한다. 제임스 베이커가. 그래서 미즈는 네. 그러니까 짐 베이커는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아웃사이더지만 레이건이 채택한 사람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적의 사람이죠. 그렇죠. 당내 내부에. 그런데 미즈는 그냥 친구예요. 절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즈가 네. 이렇게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 이렇게 비서한테 문 열고 나 지금 잠깐 레이건 봐야 되겠어. 그럼 감히 비서가 안 되는데요. 약속 잡으셔야 되는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친구인데. 어렵겠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베이커가 같이 배석하는 걸 해놓으면 비서가 쪼르르 전화를 하겠죠. 베이커한테 지금 미즈가 들어왔습니다. 그 배석하시죠. 네. 그럼 거기서 미즈는 마음대로 친구처럼 못 군다 이거죠. 못 굴죠. 왜냐하면 모든 그 참모들의 권력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내가 좀 전에 대통령이랑 회의했는데 대통령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옆에 누가 검증을 안 하면 그런가 보다. 그 대통령의 뜻인가 보다. 예.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짐 베이커가 됐을 때 어마어마한 견제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 냉철한 베이커조차도 어느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예요. 그 냉철한 사람조차 바늘로 찔러 피 한 방울 안 난 사람입니다. 너무 힘들더라. 너무 힘들어서 하도 사방에서 대통령 만나면 다 베이커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려고 정권 교체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이커의 힘은 바로 그런 초기서부터 적절하게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다른 그 권력을 무조건 권력 투쟁하지 않고 적절하게 그들을 또 인파워 시키면서 네. 하는 그 어떤 종합적인 지휘 능력. 그 점에서 저는 이분은 전설입니다. 잠깐만요. 그런 베이커를 써야 됩니다. 레이건님, 당신은 뭐 영화배우 하다 오셔서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해야 됩니다라고 강력 천거한 사람도 그럼 없었을 거라는 뜻인데 예. 온 주변 참모들이 다 제 베이커 내보내야 됩니다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도 그런 문고리 권력 디테일한 업무를 다 제임스 베이커에게 맡긴 사람이 레이건이잖아요. 그래서 레이건이 위대한 겁니다. 다 알고 그랬다는 걸로 보세요. 그러면 레이건은 예. 흔히 미국의 진보주의자들한테 그리고 흔히 이제 대외적으로 무조건 강경 우파로만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특히 네오콘. 음. 근데 실제 역사는요. 그 비밀 자료나 이런 거 해제된 걸 보면 물론 레이건은 막 소비에트를 상대로 막 그 호전적인 언사 악의 제국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무슨 스타워즈 해가지고 막 그 뭐 우주 전쟁 얘기하고 그런데 실제 레이건은요 양면적인 인물입니다. 레이건은요 굉장히 실용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다른 사람과 딜을 할 때 80% 정도만 자기 목적이 달성되면 타협합니다. 레이건은 아주 탁월한 실용주의자로서의 풍모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오늘 우리의 주제는 아니지만 그 고르바초프랑 그 정상회담을 할 때도 네. 고르바초프와의 회담에서 얼마든지 이 고르바초프에 대한 역지사지 관점에서 그의 어떤 고민
불안감 이런 것들 충분히 이해하면서 협상을 이끌어 나갔어요. 그리고 84년 이후에 레이건은 재선된 레이건은요 피스메이커로 이미지 변신합니다. 결국 고르바초프랑 성공을 그렇네요. 했잖아요. 예. 그래서 물론 초기에는 조금 호전적인 게 있었지만 84년 이후의 레이건과 원래의 레이건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예. 제임스 베이커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실용주의자가 자기 옆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레이건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게 조롱하는 거 아닙니다. 네. 자기가 무식하다는 걸 알아요. 그 되게 어려운 일이라 하더군요.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우리 일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네네. 하지만 이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왜 흔히 기업계에서도 그런 거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 보직 같은 걸 오래 해봤지만 보직하면서 대학에서 그 외부의 그 사람을 고용할 때 옵션이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기업에 있는 사람을 고용하느냐, 아니면 좀 작은 중소기업에서 총괄적인 걸 한 사람을 고용하느냐. 이 선택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뒤늦게 깨달았는데 세계적인 기업에 있는 간부로 있는 분은 훌륭하죠. 하지만 어떤 경우는 본인이 뛰어난 게 아니라 배경이 시스템이. 뛰어난. 예. 근데 그 시스템을 다 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사실 레이건의 위대함은 자신이 디테일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자신이 상당 부분 좀 무지하다. 그러니까 큰 그림, 네. 큰 그림, 미국의 시대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본능은 뛰어나고 실용주의적인 감각은 있지만 국정을 운영해 본 적도 없고 캘리포니아 예. 주지사는 해봤지만 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짐 베이커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결심, 자세 이것만 가져도 대통령들의 반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야. 그 베이커의 일화 수두룩 빽빽하지만 스스로도 참 네,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거라는 그럴 만큼 여러 일화들이 있을 텐데 기억나시는 거 한두 개만 좀 이야기해 주시죠. 베이커 일화 중에서 특히 저는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이건 모든 대통령에게도 해당되는 건데 이 베이커가 철저하게 그 일정과 문서를 통제하려고 했던 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요. 제가 어느 강연에서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어느 책에서 제가 봤는데 정확히 책이 인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우리 학자들은 인용을 철저히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통령의 일정이 백악관에 아침에 한 8시나 혹은 레이건 같은 게 9시에 출근합니다. 그러면 12시까지 회의가 한 3-4개가 잡혀요. 근데 회의 그 주제가 장난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자면 대만 해협에서 미중 간에 뭐 그 어떤 서로 아슬아슬한 충돌 가능성 뭐 이거 가지고 한 30분 회의해요. 자 회의 끝나고 나오는데 또 그 다음에 뭐 소말리아에서 네. 미국 시민이 납치됐어요. 자 또 그거 가지고 회의. 또 한 30분 회의해요. 예. 자 그거 끝나니까 미국 경제가 지금 불황에 깊숙한 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또 자, 회의. 그거 회의하고 나면 점심이에요. 네. 점심 먹고 나면 또 무시무시한 회의가 한 4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안이 한둘이 아니겠죠. 만날 사람도 한둘이 아닌데 계속 바뀔 거고. 그러니 그 농구광에다가 매일 아침 짐에서 헬스클럽 광이거든요. 오바마는. 네. 그 오바마 지금 얼굴 보세요.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굉장한 경무의 직, 연방 최고의 감옥이라고 상징적으로 대통령들이 자조적으로 일컫는. 그러다 보면 아젠다가요. 너무나 많습니다. 읽어도 보고서를 읽어도 끝이 없죠. 그렇겠죠. 근데 짐 베이커의 강점은 수많은 일정들을 다 통제하고 강경한 네오콘들이 일정을 잡지 못하게 차단하고 비서가 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 얘는 미뤄. 이렇게 해서 다 차단합니다. 그리고 레이건이 경제 부분에만 집중해서 그 아젠다를 고민할 수 있게. 고민할 수 있게끔 많은 것들을 다 쳐냅니다. 그리고 레이건은 문서도 이렇게 길게 안 보시거든요. 한국에 또 그런 대통령들이 있으셨던 있었죠? 것처럼. 예. 그러니까 레이건이 이해할 수 있게 분리 포인트로 명징하게 해서
그런 보고서와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퍼포먼스를 할 때도 계속 모닝 인 아메리카. 우리 지금 어렵지만 미국은 이 어떤 아침이 밝아오고 있어. 네. 야, 민주당 애들이 계속 뭐 경기 불황이다 어렵다 이거 믿지 마 이런 낙관주의. 예. 경제는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집중하게 했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 84년 재선에서 쉽게 승리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 아시지만 그 70년대 80년대 미국 경제라는 건 이건 끔찍했잖아요. 엉망이었죠. 엉망이었죠. 예, 예. 요즘에 그래서 볼커 얘기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84년에 조금은 회복되죠. 그래서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집중시키고 그다음에 대외적인 호전적인 어떤 그 네오콘들의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거. 그게 바로 이제 레이건 1기가 성공하게 된 비결이죠. 저는 그래서 처음에 그 임명될 때 탁월한 계약서 에피소드와 그다음 수백 개의 에피소드 중에서 또 하나 좋아하는 건 네. 바로 일정 관리의 에피소드. 전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럼 이건 쳐내고 저건 받아들이고 하려면 제임스 베이커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대충 다 꿰뚫고 있어야 그렇습니다. 이거는 뭔지 알겠는데 불필요하고 이건 뭔지 알겠는데 중요하니까 갖고 그걸 하지. 그래서 그냥 그분이 대통령을 할 거 그랬네요. 다만 레이건만한 탁월한 네. 그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읽어내는 능력은 그건 또 다른 능력이니까. 그건 다른 능력이거든요. 하지만 제임스 베이커가 대통령을 했어도 저는 굉장히 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이든 대통령이든 예, 저는 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프로님 말씀처럼 저는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판단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단력. 그러니까 자신이 경제를 몰라도 네. 자신이 안보를 몰라도 음. 어떤 사안이 되었을 때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다양한 보고서를 보면서 이 문제의 핵심이 뭐다. 그거는 판단력이라기보다는 빠른 학습 능력이네요. 학습 능력까지 포함하는 것이 판단력이죠. 흔히 예. 판단력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직 같은 걸 많이 해봤거든요. 예. 했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네. 의외로 이렇게 순항을 하는 거예요. 어허. 순항할 리가 없는데. 근데 나중에 제 비서실장이 잠시 2주간 휴가를 가니까 아무것도 제가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디테일한 건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분야를 학습하면. 근데 예를 들어서 저도 밤에 집에 이 자료 이렇게 쌓아가지고 가서요. 뭐 한 100페이지 된 정책 보고서 읽어가지고 다음날 회의 주재했어요. 저도. 근데 그럼 뭐예요? 100페이지 읽으면 뭐예요? 그 그렇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더구나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그 저 같은 경우 유학 초기에 네. 참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웠던 게 미국의 국정 운영을 보면서 아니 왜 저런 실수를 할까? 나 같으면 저런 실수 안 할 텐데 저 사람들이 나보다 좀 수준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황당한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악관에 올라오는 보고는 올라오는 아젠다는요. 어느 게 좋은가 나쁜가의 보고가 아니래요. 그렇죠. good or bad가 아니에요. 그렇죠.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올라오겠죠.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나쁜 예. 거. 다양한 시나리오 올라오죠. 더 나쁜 건 good or bad가 아니라 bad or worse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즉 나쁜 것과 더 나쁜 것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쓴 저자가 인용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아니 어느 선택이 좋고 나쁜가를 판단하는 거라면 그거는 이미 대통령 그 책상까지 올라오지도 않았고 밑에 장관이나 밑에 실무 관료 레벨에서 이미 끝났고 그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그들이 해결이 도저히 안 되는 것이 백악관에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웬만한 내공을 가지고 bad or worse 나쁜 것과 더 나쁜 거 사이에서 선택이라는 건요. 웬만한 백면 선생들은요. 그거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공지 앞에 문자 쓰는 거지만 한국의 지금 부동산 문제, 네. 한국의 일자리 문제 그거 배드와 월스죠.
배도하고 월세예요. 그렇죠. 그거 어느 지식인이 자기가 뭐 장관이 되면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정확하게 사자라고 보면 됩니다. 공부 안 했거나. 그럼 공부 안 했거든. 천진난만하거든. 천진난만하거나. 그렇습니다. 음. 근데 우리도 그런데 음. 전 세계 제국을 경영하는 미국이면 야. 얼마나 이슈가 복잡하고요. 그 그렇겠죠. 밑에 관료들은요. 음. 날라다닙니다.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음. 제가 그 미국에서 유학 때 미국 현장을 좀 이해하려고 미국 시의원 선거에 네. 그 미디어 코디네이터로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과거 이렇게 좀 뭐 대선에도 개입해보고 그랬거든요. 예, 예. 제가 이 시의원 후보에게 제가 잘 가르쳐 줘야지. 잘 가르쳐 주긴요. 제가 한 30분 얘기하다가요. 그 망신을 당해서 다시는 그 앞에서 제가 잘난 체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는요. 그 정도 고민은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미국에는요. 워낙 제국이다 보니까 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뭐 의원 보좌관 혹은 뭐 시의원 후보 내공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만큼 미국은 하나의 국가이자 세계거든요. 예. 그 속에서 알칸소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사방에서 아래로부터 트레이닝된 사람들이 다 검증을 거쳐서 올라오잖아요. 그 수많은 검증과 테스트와 그러니까 훈련과 이 속에서 우리나라처럼 갑자기 교수하다가 갑자기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전화벨이 따르르 울려가지고 안 교수 혹시 통일부 장관 해줄 수 있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트레이닝 과정에서 다 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백악관 이전에 웬만한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니 그 베스트 앤 브라이티스트들이 해결하고 나서 남는 이슈를 네. 백악관에서 회의한다? 와. 그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천진난만하게 미국 국정 운영에 대해서 쉽게 비판하고 쉽게 그건 나라면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체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빌 클린턴은 거의 걸어다니는 정치 사전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 사전. 네. 워낙 그 딕셔너리. 워낙 한국말로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정치광입니다. 원래. 그래서 취미가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알칸소의 어느 카운티에 지난 선거 몇 년 선거에서 누가 이겼고 누가 몇 표 차이로 이겼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한다는 거죠? 예. 꼭 예를 들어 나폴레옹이 과거 포병 대위 시절에 네. 그 조수간만차까지도 아는 그런 수준이에요. 굉장하죠. 그런 폴리티컬 정키라고 흔히들 합니다. 하루 종일 정치 생각. 그런데 국정 운영할 때 자주 실수를 해요. 그래서 저는 아니 왜 그럴까? 나는 그 정도 아마추어가 아닌데 천만의 말씀이죠. 3D 역정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백악관 대통령이라는 건 그 어마어마한 이슈와 그것을 24시간 고민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정신과 육체의 체력이 떨어져서요. 나중에는 기본적인 1 더하기 1은 2조차도 판단하는데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왜 우리도 과거에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며칠 밤을 혹시 새우거나 맞아요. 그럼 그 다음 날 시험 망치잖아요. 예.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대통령과 비서실장은 초인적인 체력 그리고 예리한 판단력 이런 부분이 예술적 경지까지 이르러야 사실은 성공할 수 있는 직입니다. 교수님, 저 1교시를 잠깐 후에 마치고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드릴게요. 그런 일을 하려면 정말 많은 천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 나라에서 많은 천재들이 쏟아져 나오면 그 천재들은 다들 내가 대통령 보좌하는 일만 하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재미있는 흥미로운 일들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여러 가지가 들어오면 다 그쪽으로 간 후에 남는 일부가 정치판으로 들어오고 백악관에 들어오고 하면서 이 많은 사안을 쳐내야 된다는 건 수많은 천재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건데 수많은 강인한 체력을 가진 천재들이 그래야 그 사회에서 일부는 비즈니스에서 쓰고 일부는 정치에서 쓰고 할 텐데 그 인재들이 왜 그렇게 잘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물론 미국에서도 말씀처럼 왜 정치권에는 탁월한 위대한 이제 리더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 잘 안 올까? 왜 실리콘밸리에만 앨런 머스크나 그럴 것 같아요. 왜 이게 그런 미국에도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치판을 보면
그러니까요. 왜 다 저런 사람들만 가지? 하는 생각이 들 그러니까요. 만큼 예.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랑 말하자면 속물적으로 사이즈가 다르죠. 그러니까 워낙 큰 제국이다 보니까 물론 실리콘밸리에 훨씬 천재들이 가지만 정치권에도 애초부터 뭔가 어떤 사람은 공적인 소명을 가지고 정치를 바꿔보겠다라는 생각, 또 어떤 사람은 야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빌 클린턴이 그 두 가지 다인 거죠. 한편으로는 자신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 학대도 당했고, 그리고 굉장히 가난해서 그 미국의 그 백인 부자들의 클럽에서 그 사원 같은 것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주 처절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또 야망이 있었죠. 그래서 이 정치권 그러니까 어떤 실리콘밸리 쪽에 안 가고 대학 시절에 이미 그 철저하게 자기가 나중에 대통령이 될 경우 임명할 장관들 대학 시절에 이미 데이터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그런 종류. 그러니까 그리고 결혼도 사실은 정략 결혼이었죠. 힐러리 여사와. 네. 물론 힐러리 여사도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훨씬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야심과 공적인 헌신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한 특징이 우리보다 그건 되게 부러운 문화인데요. 다 우리처럼 최종 목표가 대통령이 아닙니다. 혹은 최종 목표가 국회의원 배치다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각자 자기의 재능과 소명에 따라 정치권의 생태계에서도 각자 추구하는 길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빌 클린턴 같은 큰 야망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 또 어떤 사람은 뭐 하원 의원. 어떤 사람은 상원 의원. 어떤 사람은 의원 보좌관으로서 훌륭한 전문적 역량을 발휘하고 싶다. 수십 년간. 그런 자기의 전문성, 재능, 소명에 따라서 잘 역할이 분담돼 있는 그런 나라인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정치 컨설턴트로. 어떤 게 좋고 나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게 나랑 잘 맞는지를 판단해서 그걸 선택하는 게 행복한 인생이 될 거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뚜렷해야 되는 일이군요. 그럼요. 그들도 사람인데 의원 하고 싶지 의원 보좌관 하고 싶겠어요? 다만 두 개의 성격이 다르고 양쪽이 모두 존중받는다면 나에게 더 맞는 걸 선택한다는 건 그 환경도 만들어줘야 할 일이기도 하겠네요. 그럼요. 제가 과거에 그 한국에서 대선 자문을 몇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그 대선이라고 하는 건 정말 경무잖아요. 저희가 7시에 이제 핵심 회의를 하는데 네. 아침에 딱 분당 쪽에서 눈을 떴어요. 눈을 딱 떴는데 가기가 싫더라고요. 가서 또 그 어마어마한 권력 투쟁과 그걸 생각을 하니까 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나는 천상 그냥 지식인이구나. 그러니까 제도권 정치 바깥에서 담론을 만들고 그냥 이론적 토대를 만들고 네. 이게 행복한 직업이구나. 그래서 그냥 집에서 서재에서 책이나 보면서 훌륭한 일을 하는 게 미국은 그런 생활을 많이 하는 그런 생각 갖고 계시다면 3프로 TV가 그 삶을 조금만이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야, 또 틈새.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실은 저희가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얘기의 반 정도 끝났는데 시간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여기서 1교시 마치고 2교시로 넘어가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